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두산하버티 영상 찍어드리는데 일단 뭐 욕을 굉장히 많이 요즘에 두산이 먹고 있죠. 아, 이런 쓰레기 잡주, 당장 팔고 딴 거 사야 된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주가 자체가 박스권으로 지금 몇 달입니까? 거의 이제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이제 한 두 달 되나요? 이제 두 달? 두 달 정도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막 큰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 2만 원 구간에서 어쨌건 쭉 뭐 여기가 2만 원이고 저는 더 낮지만 2만 원 잡아놓으면 2만 원 구간부터 이 시총 큰 종목이 어디죠?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여기서도 한번 쉬었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쉬고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좀 쉬고 바로 가야지. 이렇게 조정을 오래 받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제 눈에는 일단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게 주식을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랑 비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은 시가총액 막 2천억짜리에서 5천억짜리 좀 많아봤자 1, 2조짜리 여기랑 두산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가 상승 탄력에 대해서. 왜냐면 다른 종목은 되게 가볍게 10% 20%막 잘 가는데 두산은 안 가니까 힘들어 죽겠죠. 근데 걔네들이 솔직하게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잘 움직이는 거지 시총이 높은 종목이 지금 두산이 여기서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 이것도 기적이거든 사실요. 여기서 막 10, 15% 올라가고 여기서 몇 프로죠? 12% 올라가고 이거 솔직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사실 두산이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조금 움직임 나왔을 때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괜찮은 흐름입니다 분명히. 괜찮은 흐름이고 지금 요 정도 하락한 거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이 종목의 특성상 주식이라는 좀 특성상 사실 뭐가 있냐면 선반영이 좀 있어. 선반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디까지 선반영 받았을까? 음? 어디까지 선반영 받은 걸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어디까지 선반영 받은 걸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 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딱 제가 많이 가봤자 4만 원? 넉넉 잡고 6만 원?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진짜 이것도 많이 줬어요. 체코 원전 플러스 앞으로 추가 수출 받을 대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 요 부분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요. 그러면은 이 7만 원 위쪽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SMR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땐. 이 상승은요. SMR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 있는 상승입니다. 기대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 SMR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터졌냐 터지지 않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직 안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하지만 SMR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나오고 있죠. 근데 또 이게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두산과 협력하는 SMR 관련주들의 탄력이 좀 느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두산이 직접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프로젝트가 일단 무산이 되었는데 가장 좀 빠르게 SMR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회사라고 다들 기대감이 있었고 이 부분들이 사실상 이번 상승에도 뭐 엑스에너지, 오클로, 테라파워, 그죠? 요렇게 이제 아마존, 그다음 오클로, 오픈 AI, 그다음에 테라파워, 빌 게이츠 이렇게 협력해 있는 SMR 회사들이 뭐 딱히 지금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내용들이 잘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은 애들도 사실상 지금 5,400억씩 지원받을 애도 있죠. 그 SMR 관련된 부지 관련된 정부에서.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 오클로 이런 애들은 지원을 못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만약에 지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땐 발주가 두산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기자재에 대한 발주가. 그죠? 그러니까 엑스에너지,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이런 애들이 정부에서 5천억 이상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자재에 대한 부분은 두산이 반드시 납품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지금 이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5,400억 지원을 하는 이 SMR 관련된 이 기업들이 두산과 협력한 애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실망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5,400억은 SMR 1기에서 2기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SMR을 미국에서 1기에서 2기만 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SMR에 대한 부분들을 지을 거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관세 얼마 걷어갑니까? 관세 거의 한 1,000억 걷어가죠. 합쳐서 1,000억, 800억, 1,000억.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이 관세 어디다 씁니까? 미국에서 어디다 써요? 바로 원전에 씁니다. 그러면 앞으로 5,400억에 대한 지원이 두 번 들어가서 1조가 들어갔다고 하면 앞으로 뭐요? 몇백조는 더 정부 지원이 들어올 거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기사부터 보고 갈까요? 자, 여기를 좀 보게 되면, 자, 일단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원전 우선 투입, 트럼프는 또 한국 저격이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요 부분들에서 집중해서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한일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을 명시한 바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대미 투자에 유사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구두로 밝힌 거다라는 내용이고, 자, 우리나라의 전체 대미 투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자, 이 원전의 원자력, 자,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자, 여기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을 우선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러트니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사용처 관련해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 자, 미국의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구를 가져야 하며 투자금 일부 중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 자, 그래서 이 이슈가 10월 달에 나왔죠. 12월 3일 이 전에도 나왔었는데, 나오고 나서 뭐가 움직였냐 보게 되면 요 이슈 같이 나왔던 이슈가 이거죠. 자, 현대건설, 홀텍, 미국 미시간주 SMR 6천억 보조금 획득했다.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6천억을 이제 홀텍에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테라파워나, 그죠?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 이쪽이 두산RBT와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 SMR에 대한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 MOU를 체결을 많이 해요. MOU가 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실상 이 SMR 기자재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무이하진 않지만 가격, 그 다음에 안정성, 속도, 이거는 글로벌 탑티어, 이게 세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와 MOU를 했다라는 건 SMR에 대한 어떠한 보조금만 받게 되면 바로 발주를 넣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두산의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 1,000억, 2,000억, 3,000억, 아니 1,000억, 1,000원, 1,500억만 나와도 돼요. 한 번만 터지면 돼. 공급 계약이요. 그거 한 번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특성상 앞으로 이러한 공급 계약이 연속적으로 나오겠네? 라는 시선이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주가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좋아질 거고요. 이 지금 1.7조에 대한 부분들 이거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왜? SMR에 대한 부분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자, 그리고 두산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SMR에 대한 부분이 발주가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신규 시설 투자 안 하죠. 그죠?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신규 시설 투자 SMR 확대에 따른 캐파시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원해서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공장이라는 것은요, 애초에 서면으로나 아니면은 이런 게 없으면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도 비슷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CDMO 관련된 부분들 생각해 봅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 세계 1위죠. 세계 1위가 맞나? 우시바이오가 1등인가? 어쨌건 CDMO 관련돼서도 제가 중국을 제외하고 제가 알기로는 1위로 기억을 해요. 1인가 2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5공장까지 이제 짓고 있잖아요. 5공, 6공장 계속 지을 예정인데, 그거 짓는 이유가 뭐냐면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요. 결과적으로 지금 일단 캐파가 꽉 돌아가는 상황에서 추가 수주를 받기가 애매하죠. 왜?
이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걸 만들어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면서 우리 이렇게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수주하면 우리 이렇게 쳐낼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산에너비도 마찬가지로 이 SMR에 대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이 테라파워나 엑스에너지나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나 단 한 건의 공급 계약만 터져준다라면 주가는 순식간에 올라갈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번에 올라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공급 계약 나오고 나서 쭉 가다가 한 번 매물 맞고 흔들릴 겁니다. 그럼 이럴 때 뭐요? 이 이슈에도 못 가는구나 하고 그동안 단기적으로 밑에 섰던 사람과 물려있던 사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N자 파동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흔들어주고.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뭐 중형 원전주나 소형 원전주나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은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도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년에 더욱더 기술이 발전되면서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 거기 때문이죠.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망 초토화, 진짜로 전력망에 대한 너무 시급하다라는 내용 나올 거고, 지금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건 대형 원전인데 대형 원전 느리죠. 그럼 지금 신재생 늘린다고 에너지가 빨리 충족이 되겠습니까? 힘들죠. 그럼 그나마 가시성 있는 게 SMR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0년 후까지 바라보면 핵융합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지금 단편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서 흐름들을 보지 마시고요. 이 다음 항상 다음을 생각하고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SMR의 기대감이 녹아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때 고점을 찍었죠.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AI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 내려갔죠. 여기서 또 SMR에 대한 구간들이 또 발주가 좀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두산에너비티와 협력하고 있는 SMR 기업들이 아닌 다른 기업들에 먼저 들어가니 시장에서는 실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지쳐있는 이러한 그림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털려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요. 죽어요. 지금도 변동성 크지 않지만 개인 투자자는 정말 제가 보니까 주식 초보자들도 엄청 많고요. 이게 정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NXT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NXT 시장이 있죠. 근데 이 시장이 생기고 들어온 신규 개인 투자자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 외라는 개념을 몰라요. NXT는 시간외가 없고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열리잖아요. 근데 두산이 최근에 경고 종목을 달았죠. 그죠?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외 거래가 있었어. 10분 단위로. 경고 종목은 원래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외를 얘기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간외가 어딨냐? 경고 종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NXT가 시간외인 줄 알아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시간외 거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보면서 야, 초보자가 진짜 많구나. 두산이 이렇게 힘든 이유도 초보자가 진짜 많구나라고 또 느껴져요. 자, 여러분들의 비판, 비난, 여러분들의 그 실망감에 대한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셔도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화 안 내고, 당연히 이거는 제가 안고 가야 되는 고통이다. 결과적으로 저는 증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산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는 원동력은 SMR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마음도 분명히 이해합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수익이 쉽게 나는 게 원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시장에 들어와서 이러한 상승 탄력, 너무나 맛있는 상승 탄력, 반도체도 저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로봇이나 바이오나 너무나 재밌게 주가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도파민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주식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은 패가 망신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주식은요 경험이 구할입니다. 경험이 구할. 단기적으로 6개월 안에 1년 안에 저보다 수익이 많이 났다, 다른 사람보다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 따본 경험으로 똑같이 하락장에도 했다가는 작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부터 주식을 천천히 정말 내 돈이다 생각하고 안정적이게 투자하는 방법을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두산에너빌티는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지금 주가가 온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 주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 똑같이 힘들고요. 다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똑같이 생각하는 이 과정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은요. 결과적으로 뭐요? 지식밖에 없어요. 지식.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떠한 회사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과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근데 매출과 영업이 꺾였어요. 그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왜 꺾였는지 들어가 봐서 공부한 사람들은 버티고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꺾이는 종목이 있다라고 주가가 밀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영업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왜 꺾였지? 근데 매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공장이 예를 들어서 리뉴얼 새로 공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1개월 정도 공장을 다시 한번 쉬면서 재가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예요? 당연히 매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원래는 연구개발비 100억 200억을 썼는데 연구개발비에 500억 1000억을 쓰기 시작했어. 연구개발 인력도 늘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단기적으로 이건 뭐예요? 인풋이 크게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출과 이게 감소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다음 2개월, 3개월 뒤 또는 6개월 뒤에 이 회사가 넣은 이 돈으로 넣은 연구 개발비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 녹아 있을 텐데 항상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도하고 나가죠. 그리고 주가 올라가면 내가 털렸네 이래요. 털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주먹구구시기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을 잘 하시긴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리는 연습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정 힘들다 싶으면은 매도하고 다른 종목 가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냐. 그게 아니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데 왜 들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힘든데. 그리고 이제 그 화살을 남에게 돌리죠.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죠? 사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갈 종목은 가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개미 많으면 안 가는 건 뭐냐면 출발하기 전에 안 가요. 출발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서 개미가 오히려 없었다라고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겠죠. 근데 개미가 분명히 타니까 주가가 느리게 가는 걸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이 10월 29일 제가 봤을 땐요. 10월 29일에 요거 몇 방 더 칠라고 했었어요. 제 생각에는 확실한 거는. 근데 미국 주식 확 꺾였죠. 여기 보면은 해외 주식 차트 보면은 나스닥 가보면은 딱 두산 엘리베이터 고점이 나스닥 고점이에요. 그죠? 딱 얘가 꺾이면서 얘가 딱 추세 꺾이면서 뭐요? 두산도 같이 빼버린 거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힘든 거 분명히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러나 누가 조금 더 잘 버티냐, 누가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 얼비티 저와 좀 함께 하고 싶다, 저와 함께 대응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매수 타이밍 나왔을 때나 또 아니면 단기 고점 나왔을 때 이런 타이밍 같이 한번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제가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010-845-9501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두산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이 다음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을 준비해라. 자, 이제부터는 무슨 싸움이냐면 기술 격차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AI가 상용화되면서 분명히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AI가 조금 더 효율화되고 좀 더 많이 지능화되면 결과적으로 전력은 더 많이 쓰겠죠. 그럼 우리가 이 다음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같이 좀 잡아가면서 이 다음에 뭐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이 다음에 어떤 종목이 좋아질지 이러한 부분들 말씀드릴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AI 대장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들 말하시는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대장이 누구냐고 생각하면은 고점 대비 제일 안 빠진 놈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자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죠? 많이 올라왔죠.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는 신고가죠. 그럼 지금 뭐예요? 테슬라가 대장이 맞아요. 테슬라 대장이다. 자율주행 로봇 이쪽이죠. 테슬라 대장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냐? 자 알파벳. 자 그 다음 알파벳이 알파벳 몇 프로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 그죠? 테슬라 대장. 그 다음 누구 대장? 구글. 그 다음 대장 누구예요? 그 다음 대장 엔비디아. 뭐 AMD 다 있지만 주가 많이 빠졌죠. 브로드컴이나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테슬라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광범위해서 테슬라 관련주들은 조금 애매하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구글 관련주를 조금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구글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관련돼서 엔비디아 관련 쫙 올라가잖아요. 테슬라도 맞아. 테슬라 관련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구글 관련주들도 많은데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글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구글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이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고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그림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 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